뉴욕시가 오늘 2단계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웨스트힐 쇼핑몰 내 한인 업소들이 연쇄 졸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18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 입구에 시어도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기마상이 철거됩니다. 타이슨 푸드 노동자 4,5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로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늘 2단계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을 받았던 일상생활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지역별, 단계별 경제활동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2단계부터 허용되는 비즈니스는 식당, 실외 영업, 헤어살롱, 이발소, 사무직, 부동산, 실내 매장, 자동차 딜러십 등입니다. 이들 비즈니스는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6핏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 50% 미만 준수 등을 지켜야 합니다. 또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직장인들은 빌딩을 출입할 때 체온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역 정류장과 차량 내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역 구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따르면 뉴욕시가 경제 재개 2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15만에서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오늘부터 미용실, 이발소, 네일살롱숍 등 대부분 개인 관리 업소의 영업 재개가 허용됐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부터 이제 저희가 온도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온도계를 체크해놨고 이 아크릴로 캐셔랑 손님 돈 내실 때 저희가 칸막이를 해놨어요. 이제 나가실 때나 오실 때 손소독 할 수 있게 여기다 준비해놨고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양쪽으로 10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반으로 줄여놔서 3개만 이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2개마다 저희가 칸막이를 쳐놨어요. 6배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관리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체온 측정이 필요하며 예약 고객에 한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장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고객들은 각각 6피트 거리가 유지돼야 합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수영장과 사설 수영장의 운영도 오늘부터 재개가 가능하며 어제부터는 뉴저지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방문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주 유세 연설을 하기 전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하루 이틀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새로운 비자 정책에 대해 예외는 거의 없고 상당히 엄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와 H-2B, 주재원 비자인 L-1과
교환 학생 및 연수 비자인 J1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에도 60일간 미국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됐으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숙련자들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외국인들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명령은 4월 행정명령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수백 개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만 약 8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 폐지를 막은 데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리치필드 쇼핑몰 내 한인 업소들이 연쇄 절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한인 업소 15곳에 침입해 수만 달러의 현금과 물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1시쯤 뉴저지 리치필드 한인 쇼핑센터에 검은 옷과 복면을 쓴 남성이 철제 셔터를 파손시킨 뒤 침입해 카운터 등 현금 출납기를 부수고 수천 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쇼핑센터에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한인마트와 은행, 옷, 베이커리, 잡화업소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범인은 쇼핑몰 내에 한인마트와 은행 등 자체 경보 장치가 설치된 곳을 피해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변 업소들을 타겟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업소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범인은 단독 범행으로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복면을 쓴 채 15곳의 소매점 안으로 들어가 각 업소의 현금과 판매 물품들을 훔쳤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저희 가게 셔터문이 한 10분째 1 정도 문이 열려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가게 들어와 보니까 저희 계산기 안에 있는 현금을 다 도난을 당했습니다. 리치필드 시의회 경찰위원회 소속인 데니스 심 시의원은 현재 피해 상황은 업소마다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이며 가장 피해가 큰 업소의 경우 1만 2천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난 이 범행이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 있는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불교스럽게 새벽에 청소하는 틈을 타가지고 도둑이 침입을 해서 한 16분 이내에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리치필드 경찰이 범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판단이 이중으로 지금 올 상인들이 이제 겪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범인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리치필드 경찰은 현지 쇼핑몰 내 감시 카메라 찍힌 인상 차기를 근거로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이곳 한인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닫았던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 같은 절도 피해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시락주스에서 지난 토요일 수백 명이 축하 행사를 벌이던 도중 총격이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중 가장 어린 17세 소년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 시내에서는 항의 시위 장소로 유명한 의사당 앞 농성 금지 구역에서 토요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9세의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럿시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북부 비티스 포드 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흑인 노예 해방일 준틴스 데이인 지난 19일부터 이를 기념하는 파티가 어제 사건 발생 시각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복수의 총격범이 범행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지만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총격 이후 현장에서 도망치던 시민 5명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시위 현장 인근에서도 이틀 연속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시위대가 지난 8일부터 점거한 캐피톨 힐 인근 지역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날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9세 남성이 사망했고 33세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 미니애폴리스 업타운 상업지구에서 총격이 시작됐고 총을 쏜 사람들은 도주했으며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국 18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일 기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인은 검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며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주 말까지 전국 18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5%나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5개 주가 최고를, 어제는 7개 주가 각각 1일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어제 4,515명의 환자가 발생해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강행한 오클라호마주와 미주리주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주별 최고 감염자 발생 건수는 플로리다 4,049건, 사우스캐롤라이나 1,155건, 미주리 375건, 네바다 452건 등입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3일 연속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망자는 42% 하락했습니다. 6월 들어 드러나는 감염 실태의 특징은 20대와 30대 감염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20대와 30대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은 3주 이상 계속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의 영향 때문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가을 학기 개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개최한 대선 유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면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정부의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So I said to my people, slow the testing down, please. 더욱이 유세를 준비했던 트럼프 캠프 관계자 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유세장에서 격리되기도 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정부의 보안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워싱턴 연방법원이 출간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루이스 C.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가 볼턴의 신간,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볼턴의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법원이 출간을 금지하더라도 볼턴 신간이 발췌록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정치적 회고록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폭로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은 예정대로 내일 23일 출간됩니다. 한편 볼턴의 신간 내용이 이미 유출돼 많은 사람과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매우 존경받는 판사가 출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볼턴은 기밀 정보 공개로 법을 어겼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그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등 현안에서 자신의 재선에 매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국의 정상들에게 조종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 입구를 80년 동안 지켜온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기마상이 인종차별 반대 여론 속에 철거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에 따르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자연사 박물관 측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형물이 흑인과 원주민들이 백인에 예속된 존재들이며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철거를 요구했다며 뉴욕시는 박물관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40년부터 박물관 입구를 지켜온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동상은 말을 탄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옆에 서 있는 미국 원주민 남성 1명,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성 1명으로 제작된 청동 기념 조형물입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자들은 2017년부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기마상이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의 상징이라며 피를 의미하는 붉은 액체를 조형물에 끼얹으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자 철거를 요청했으며 동상은 뉴욕시의 지지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전미 15개 주에 분산돼 있는 대형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 노동자 4,5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중 18명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해 육류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5월 초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한 타이슨 푸드를 비롯해 미주 전역의 육류 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이슨 푸드의 경우 지난 주말까지 아칸소 북서부의 벤턴과 워싱턴 지역 공장 노동자 3,96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인 69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중 95%가 무증상자들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템퍼 런스빌 공장에서는 1,282명 중 25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오와주 스톰 레이크 공장의 경우 노동자 2,303명의 4분의 1인 591명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육류 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 공장에서도 최소 783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슨은 이같이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관세청은 어제 타이슨 푸드의 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6월 들어 베이징시의 도매식품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자 정치적 논쟁 산업인 타이슨 푸드를 타겟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Buoyed by U.S. virus aid, millions avoid poverty. Crisis is looming. New research suggests if Congress fails to extend relief. Still,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programs Congress hastily authorized in March have done much to protect the needy, a finding likely to shape the debate over next steps at a time when 13.3% of Americans remain unemployed. 지난 3월 의회가 급히 허가한 경기 부양책이 비곤층을 위한 효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13.3%가 실업자로 남아 있어 앞으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emocrats who want to continue the expiring aid can cite the effect of the programs on poverty as a reason to continue them, while Republicans may use it to bolster their doubts about whether more spending is needed or affordable. 민주당원들은 비곤층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근거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길 원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과 추가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Columbia Group's mid-range forecast has poverty rising only slightly this year to 12.7% from 12.5% before the coronavirus. Without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March law that provided one-time checks to most Americans and weekly bonuses to the unemployed, it would have reached 16.3%, the researchers found. That would have pushed nearly 12 million more people into poverty. 콜럼비아 그룹의 중단기 전망치는 올해 비곤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12.5%에서 12.7%로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3월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법이 없었다면 16.3%에 달했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것은 거의 1200만 명의 사람들을 비곤으로 내몰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In India, 8 hospitals, 15 hours, and no mercy.
New Delhi, Neelin Kumrai Gautam woke up at 5 a.m. with shooting labor pains. Her husband put her gently on the back of a rickshaw and motored her with her to a hospital. Then another. Her pain was so intense she could barely breathe, but none would take her. 인도의 도시 뉴델리에 사는 고탐 씨는 오전 5시에 근육통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15시간 동안 8개 병원들을 돌았지만 어떤 병원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통이 너무 심해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A database of recent deaths show that scores of people have died in the streets or in the back of ambulances, denied critical care. Ms. Gautam's odyssey through 8 different hospitals in 15 hours in India's biggest metropolitan area serves as a devastating window into what is really happening here. 최근 사망자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나 구급차 뒤에서 죽었고 중환자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탐 씨가 인도의 가장 큰 대도시 지역에서 8개의 다른 병원을 15시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은 이곳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Not so great escape. Rikers inmates second jailbreak fizzles too. Arthur Brown kneels atop the Rikers Infirmary building yesterday during his second escape bid in a week. Last Thursday, he got as far as the East River. 어서 브라운은 일주일 만에 2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유모실 건물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은 사진이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는 동쪽 강까지 탈출했다고 합니다. Firestorm. Virus shut courts trigger NYC gun pandemic. 1 shot per hour. New Yorkers were shot at a rate of 1 per hour Saturday. And with courts clos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more than 1,000 people indicted on gun charges are roaming the streets. 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총기 혐의로 기소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토요일 시간당 한 발의 총격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진 쪽의 차트를 보시면 뉴욕시는 올해 지난해에 비해 총기 사건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월의 경우 지난해 61건에서 1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9.7% 떨어진 391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약 9년 반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6.6% 급감했으며 이는 1982년 이후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지난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7.8% 급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상륙한 지난 1월 이후 미국은행에 역대 최고 규모인 2조 달러에 달하는 예금이 증가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4월 한 달에만 지난 1년 동안 예금 증가치보다 많은 8,65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3일 현재 미국은행 예금 잔고는 15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가 가계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현금 보유 성향을 강화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경찰관의 목 누르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등 경찰 개혁 법안들이 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경찰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목 누르기 제한 법안은 경찰관의 목 누르기를 치명적 물리력 행사로 분류해 현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2020년 총 1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된 지원금을 받을 10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아시안 여성사회 봉사센터, 버겐자원센터 메디컬 이니셔티브, 폭력 반대 아시안 연맹, 차이니스 아메리칸 플래닝 카운슬, 커뮤니티 레지스트, CMP, 인력개발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 봉사센터, 르네상스 경제개발공사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올 여름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